누보스 인더스트리. 이용해. 말이라는 기구를 이용한다거나 골프 채를 친다거나 넓은 잔디 막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그 고성 큰 정원에 서 있는 차가 벤츠다가 벤츠가 추구하는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도 고집스러웠고 시대를 안 따라가고 니네들이 따라와.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갈 거야. 이제 하던 게 디자인의 벤츠 디자인의 큰 축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올드한 느낌이 나는 거죠. 올드한 느낌이 나가지고 자동차의 내부 전체가 이제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인터넷에서요.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유럽의 성문화 이렇게 있었어. 나는 유럽의 성문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설마 근데 그 고성이 나오더라고. 아까 우리 딜샵을 얘기해야 되는데 도샵 이렇게 아니 나는 하는 그래서 아니 이 유럽의 아저씨가 아까 제목이 떡 얘기를 유튜브에 하더니 정말 유튜브의 이 제목에 아저씨가 여자가 이렇게 약간 왜- 야시시한 옷을 입고 그 고성 그 담벼락에 서서 유럽의 성문화라고 제목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클릭하고 들어갔지. 그랬더니 고성 가격들이 나와 있더라고. 뭐 이거는 뭐 140억, 뭐 저거는 뭐 200억 막 이런 거. 저도 이미 들어가 봐서 응. 들어간 창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가 바뀌잖아요. 저는 그게 다 변해있습니다. 아, 그 성문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감독님이 양쪽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네. 어쩔 줄 몰랐어요. 제가 화장실 갔다 찍어도 될까? 저희가 BMW 때 얘기했듯이 콧구멍, 그 키드니그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자동차마다 고유의 그 디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벤츠는 그 고유의 디자인을 좀 고수하면서도 어쨌든 조금씩 시대에 따라 좀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변화된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축, 고성과 같은 그 철학을 가진 축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오고 있는데 네. 그 변차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하학적인 성과 면에 대한 단아한 이미지, 네. 그 튼튼하고 거함, S클래스 막 이런 이미지는 계속 가지고 오고 있었고요. 1980년대 초에 W124라는 모델 이후에 그 특징이 쭉 이어지면서 90년대 후반에 등장한 타원형 헤드램프, E클래스, E클래스에 눈알 이렇게 두 개 돼 있었던 이후에는 살짝 우아한 감성으로 돌아섰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고 좀 위화감을 주는 디자인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히틀러한테 영향을 받았나? 그 차를 타면 뭔가 파워가 있어 보이고 그 사회 지휘자급들 뭔가 장군님 차. 장군, 사령관급의 이미지에서 E클래스부터는 살짝 보급형, 그다음에 약간 사모님 차. 여자들도 탈 수 있는 사모님 차. 그런 차로 슬슬 변하면서 이제 그게 S클래스에도 접목이 되면서 98년형 W220에서는 S클래스도 살짝 곡선화와 중량감이 어우러져가지고 곡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W21 뒤로 갈수록 그 높아지는 곡선형 캐릭터 라인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S클래스 특유의 이 휠 사이드, 휠 아치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풍만해져요. 그래서 차가 더 이렇게 두툼해지면서 사이즈가 더 볼륨감이 있어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재의 W222는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드로핑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내려왔던 디자인이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를 다 차별화해 뒀었는데 언제부터인가 S클래스와 C클래스, E클래스가 비슷하게 디자인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디자이너들이 혹평을 하는 거는 세대 다 똑같다. 암만 형제라고 하지만 너무 똑같다. 정면에서 멀리서 봤을 땐 저게 S클래스인가 E클래스인가는 옆에 와서 사이즈를 봐야 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고요. 요즘은 헤드램프에 들어가는 아까 주간 데일라이트, 주간등에 광선의 그 선, 개수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 못 찾았어요. 그 참. 막 나가는 이거 거야 헤드램프? 이제 막 나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잘하신 예. 이제 헤드램프에 보면은 세 줄이 들어가 있으면 S클래스, 이렇게 한 두 줄, 줄이면 뭐 C, 두 줄이면 두 E 줄이면 이렇게. E클래스, 한 줄이면 C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통합형 디자인을 가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디자인 아까 얘기하던 부분인데 너무 나이 많은 이미지, 너무 올드한 이미지에 얽매여온 벤츠가 조금 젊은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가려고 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BM이라고 생각을 해요. BMW가 그 5 시리즈, 3 시리즈에 대한 영역을 너무 잡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는 오고 싶은데 내려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C클래스나 E클래스를 보강을 하는 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디자인이 올드한 거보다는 그런 구매층의 나이가 젊어지면서 계속 젊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디자인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벤츠 디자이너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은 역사에 대해서 꼭 알고 가야 한다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좀 언급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40살의 나이에 네. 디자인 수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든 바그너인데요. 이름이 왠지 벤츠 이름에 어울리네. 약간 독일 독일. 이름이죠. 바그너. 예. 바그너는 이제 1997년에 벤츠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초기에 뭐 GL, M, 뭐 R 클래스 등 주로 이제 SUV 디자인에 참여를 했고 2002년까지 이제 뭐 A부터 E 클래스, 그다음에 CLK, 뭐 CLS 클래스 라인업을 총괄하면서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7년 벤츠의 미래를 제시한 모델인 동시에 자신의 대표 콘셉트카인 이 F700, 이 F700을 내놓게 됩니다. 이 F700에 대해서도 이세창 감독님 네. 어느 지금 여기 이 F700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데요. 네.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100% 양산은 안 됐거든요. 그죠? 네. 양산은 안 됐는데 F700 다음에 F800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벤츠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젊어졌고 유선형이고, 저 F700은 돌고래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굉장히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러게요. 예, 예. 돌고래 느낌이 나요. 말하고 은색 보니까. 돌고래 약간. 예. 예. 요번에 신형 CLS가 약간 저런 느낌 나요. 예, 그렇죠. 이렇게 유선형으로. F700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얘들이 얘기하는 디조또 엔진이라고 해서 개솔린 엔진에다가 디젤의 기술을 적용을 해요. 거의 합쳤다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디젤 엔진의 장점인 배출가스가 이제 유해한 게 좀 적다라는 장점하고 디젤의 연비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F700의 엔진이 4기통이에요. 이게 이 차 길이가요, 얼마나 기냐면요, 5m가 넘어요. 5m 1.7. 지금의 S클래스 롱바디보다 조금 짧거든요. 근데 S클래스가 지금 다 6기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크거든요. 막 12기통도 들어가고. 근데 4기통에 몇 리터 엔진이 들어가냐면 1.8리터. 1.8리터면 우리나라 지금 아반떼급 옛날에 소나타 점팔. 소나타 0.8 엔진. 그 엔진으로 이 차가 가요. 이 큰 차가 움직이는데 마력수가 238마력이 넘게 나오고 제로백이 이 큰 기압이 7.5초. 섰다가 100km 도달하는데 7.5초. 그만큼 토크도 좋고, 그래서 벤츠에서는 다른 하이브리드도 개발하겠지만 디젤과 이제 가솔린이 하이브리드로 연동되는 이런 자동차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F800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F800의 디자인에 그 합류한 분이 한국분이라는 거. 굉장히 뿌듯한, 한국분이 F800에 이제 했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 벤츠의 향후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좀 젊게 가져가는데 그 축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 정리하자면 벤츠의 디자인은, 지금의 현 벤츠의 디자인은 고성을 리모델링 중이다. 고성의 외곽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진 출입료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젊게 현대적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세창 감독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진짜 이게 벤츠가 그만큼 전통 역사가 오래된 만큼 구식이다, 나이든 이미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변화와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여러
뭐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전에 뭐 한국 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벤츠 디자이너 중에 그 한국 분 어떤 분인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국뽕을 맞아야죠. 네. 네. 한국분이 여기 자랑스럽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뽕 맞아야죠. 이럴 때. 네. 방언 토너스 말 너무 잘한다. 예, 동양인 최초의 최연소 디자인 센터장이 된 45세 한국인 휴버트 리, 한국 이름 예. 이일환 씨. 예. 약간 좀 이렇게 천재 피아니스트 같이 좀 생기기도 하셨는데. 맞아요. 예, 예술가 같아요. 네, 이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벤츠 최초의 여성 익스테리어 디자이너인 1986년생 조진영 씨도 있습니다. 여자죠.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 저도 보여주세요. 네. 오, 예. 멋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이제 벤츠의 젊은 감각, 이제 젊은 활기를 함께 불어넣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국뽕을 맞을 만한 그런 화이팅! 디자이너입니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 잘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사실 뭐 개인 취향이니까 저희가 뭐 좋다 나쁘다 벤츠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벤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차들 역사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의 인수, 합병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따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과거에 90년대 이제 미국의 크라이슬러를 인수했다가 크라이슬러도 거의 폭망하고 네. 벤츠도 천문학적인 손해를 봐요. 근데 그때는 벤츠가 돈이 좀 있었을 때 그때 크라이슬러가 그렇게 뭐 망하는 회사는 아닌데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모든 제조사는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 이때 당시에 90년대 벤츠는 그걸 본 거죠. 근데 GM은 범접할 수 없잖아요. 그때 1위였는데 전 세계 1위 그룹이고 벤츠는 그때 뭐 전 세계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 그러니까 돈은 많았지만 명성과 어떤 이런 브랜드 가치는 높았지만 전체 생산량이나 뭐 이 회사의 자본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근데 얘네가 포드도 도저히 범할 수 없는 그 좀 높았고. 근데 그때 크라이슬러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크라이슬러도 자기네 어떤 저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벤츠랑 섞음으로 해서 자기네 브랜드가 밸류가 올라갈 거를 계산을 했고 벤츠 쪽에서는 특히나 너무나 고급차만 팔 때 이때는 벤츠가 지금은 이제 뭐 A클래스니 B클래스니 많지만 이때는 벤츠는 SE, C인데 거의 주력이 고급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서민들이 많이 타는 차를 저렴한 값에 생산하려면 또는 SUV 시장이 커질 걸 알았기 때문에 크라이슬러가 갖고 있었던 지프라는 브랜드, 다찌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었던 트럭, 픽업 트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네가 보고 딱 합쳐졌을 때 최고의 시너지가 날 것이다. 모두 그렇게 봤고 그 당시에 미 증시 시장에서도 엄청난 이슈였는데 결국은 크라이슬러를 사는 사람들은 다임러 크라이슬러라는 브랜드로 바뀌었을 때 크라이슬러를 사면서 벤츠의 퀄리티를 원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 크라이슬러의 판매 금액이 있는데. 그리고 벤츠를 사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 사람들이 이렇게 벤츠 딱 타고, 아이고, 뭐 미국 거 그 클래스로 300씩 뺐다고 하냐, 그거 막. 기분 나빠, 막.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이렇게 날 줄 알았는데 시너지가 이렇게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한쪽은 이쪽을 등에 업고 올라가고 한쪽은 이쪽을 등에 업고 이렇게 중서민들한테 차를 다 팔아서 시장을 확대해서 시장 진입 재계 전 세계 5위 그룹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래 못 갔죠.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 벤츠는 그래도 그렇다 할 뭐 큰 위기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왔다라고 좀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왜냐면 그런 것들이 좀 맞춰지는 게 많이 팔았을 때 원가를 아끼고 뭔가 꼼수를 부리게 되지. 조금 파는 물건에 꼼수 부리면 바로 티나거든요. 그러니까 벤츠는 주력 모델이 고급차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꼼수를 부릴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었고 자기네 명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샤넬이라는 브랜드 밸류가 얼마나 높아요. 맞아요. 응? 고급 브랜드에서 벤츠가 자기네가 이 브랜드를 쌓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아까 감독님 말대로 성이잖아. 고성. 그 이 브랜드 밸류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쏟아부은 노력과 이 천문학적인 돈을 꼼수를 통해서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폭스바겐 사태나 도요타나 이런 사태들은 뭐야? 낮은 가격에 차를 많이 팔다 보니까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는 그래서 그나마 이슈로부터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노사장의 개인적인 추측인 거고 또 하나는 벤츠도 마찬가지로 디젤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면 디젤 엔진은 BM이 됐던 폭스바겐, 아우디 뭐 어떤 회사든 자체 기술이 아니에요.
이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라이센스나 기계를 통째로 사다가 조립 생산을 하는 거예요. 디젤을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디젤의 고압축 직분사 시스템 자체가 모든 제조회사들의 자기